다시는 생존을 위해 경쟁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철학서도 이론서도 아니다. 부자가 되는 아주 실용적인 설명서다. 돈이 절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급선무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다. 머리를 어지럽히는 다른 이야기들은 모조리 지워라.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일명 성공학이죠. 성공학의 원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월리스 와틀스와 에밀 쿠에의 메시지로 2주에 걸쳐 월요일, 화요일 일명 자기 암시 시리즈를 편성했습니다. 정확히는 부자가 되는 자기 암시 시리즈입니다. 우선 오늘은 월리스 와틀스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암시 사실 이거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당연히 된다. 스스로 믿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어딨나요? 여기서 당연히가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같이 해보시죠. 먼저 제 영상이 너무 많고 시리즈도 많아서 무슨 영상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하와이 대저택 시리즈, 오늘은 그 가이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는 총 5개예요. 먼저 밥 프록터 대작 시리즈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왔을 당시엔 나 진짜 패러다임 바꾼다. 투지에 불타셨어도 지금쯤 다시 시들해지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냥 매일 1.5배속으로 틀어두세요. 안 들려도 틀어두십시오. 그냥 노래 틀듯이요. 그렇게 계속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 다음은 오늘부터 전해드릴 자기 암시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매일 들으세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얼추 이해가 됐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1.5배속으로 계속 틀어두시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양자역학 시리즈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이해가 될 때까지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짧은 영상이 있어요. 절대 늙지 않는 법. 이 영상은 애초에 명상용으로 제작했었는데요. 대작 시리즈와 자기암시 시리즈를 듣기 힘든 날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 혹은 마무리가 정말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수분해 시리즈인데요. 정말 구체적인 방법론이죠. 벌써 200만 명 정도 시청해 주신 시리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 입구부터 출구까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총 5개예요. 이 영상들은 고정 댓글로도 달아둘 거고요. 재생 목록으로도 따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매일 들어보십시오. 반복하세요. 뭘 하려고 들지 않아도 일단 이 가이드 영상들만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진짜 알아서 막 행동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걸러낸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 세팅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시리즈들 외에 다른 영상들은 습관, 멘탈, 인간관계, 셀프 고립, 뇌, 시간, 내면 소통 등 삶의 다양한 면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구독자님들을 위한 홈페이지 공간을 만들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도 이번 달이죠. 10월 말이면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마인드셋을 해 나아가실 때 스스로 의심이 들 땐 거기로 가서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진짜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절실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사실 댓글밖에는 소통의 방법이 없어서 구독자님들끼리도 서로 어렵게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고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100번씩 100일간 쓰기, 하루에 100번씩 말하기를 인증할 수 있는 공간도 둘 예정이니까요. 이 모든 과정이 더욱 수월하도록 혼자서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거 나 말고도 하는 사람이 또 있나? 나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힘이 되실 수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본론을 시작해 볼까요? 앞으로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과 부, 이것과 관련해 깊이 있게 탐구할 시간과 수단,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 근본 원리를 바로 적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바꿔버리는 4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눈에 안 보이는 정기의 법칙을 믿듯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따른다면 부자가 됩니다. 정확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부를 쌓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되는 건 진심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으세요. 뭔 부자야. 더 나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자. 없는 게 더 아름답다. 지갑이 아닌 다른 걸 살찌워라. 하는 말들은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부자란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애써 빙빙 돌려가며 다른 가치를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미사여구는 이제 안 쓰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이런 말을 여기서 듣고 싶은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냥 단순합니다. 진짜 내 인생 구하는 방법. 세상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부를 쌓는 겁니다.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부는 여러분이 얼마를 가진다고 해도 고갈되지 않는 유일한 개념입니다. 이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나누고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발전이에요. 가능성의 발견이고 원하는 걸 취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는 사소한 것에 안주하며 이만하면 괜찮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진짜 어떻게든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확장할 방법을 찾아요. 다 그렇습니다. 이걸 막으면 불행합니다. 이건 내가 내 스스로를 막습니다. 그렇게 멍한 눈으로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자신이 풀어야 할 욕망이 뭔지 모르고 다른데 화풀이하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원하는 만큼 가지고 넓은 아량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세상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아닌데요. 전 바라는 게 없는데요. 그냥 지금에 만족하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버려 두세요.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셀프 한계를 설정해서 거기서 멈춘 건지 본인의 돈그릇에 맞게 벌어서 쓰는 진짜 부자인 건지 그건 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의지를, 에너지를 쓰지도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부의 수준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부의 수준에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 의지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어요. 내 의지력은 오로지 나한테만 써서 나를 바꿀 때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권리부터 찾으십시오. 누구나 다 원하는 만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해요. 본인이 지금 왜 불행한지 뜯어보십시오. 그걸 가두고 있으니까 불행한 거거든요.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야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의지는 남한테 화풀이 하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무엇도 아니고 내가 부자 되는 데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건 그 어떤 지식을 쌓는 일보다 사실 중요하죠. 여기까지 들었는데 뭔가 불편하신가요? 그렇지만 이 말엔 조금도 잘못된 게 없어요.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건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거니까요.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더 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적당히가 아니고 더 하는 겁니다. 뭐를요? 그게 뭐든 일이든 영업이든 사무실에서 컵을 치우는 일이든 저 사람 특이하네 싶을 정도로 더 하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네, 돈과 재산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해야만 생깁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인의 지능, 환경, 유전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부자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라도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평범하고 누구는 허덕이는 그런 이상한 그림이 나오죠. 네, 이 특정한 방식을 따르면 어김없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하고 와 할 만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관심도 없고 해봐야 뭔 소용이냐,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이제 생존을 위해 정말 겨우 해내는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다 쓰지 마세요. 생존을 하기 위해 그만큼만 하면 딱 그만큼에 머물거든요. 생존을 위한 사람들의 노동은 이미 존재하는 걸 바꾸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뭔가 더
더 해보려고 머리에서 뭔가를 그리는 일은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냥 정해진 틀, 시간 안에서 그냥 육체 노동만을 통해 기존에 있는 걸 검토하고 수정할 뿐 본인의 생각으로 사물을, 서비스를 뭔가 만들어내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걸 해보는 사람한테 부가 주어집니다. 여기 공기업 인사팀에 일주일짜리 인턴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한 3명 되네요. 어차피 대학에 학점 채우러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팀장은 말합니다. 적당히 시간 보내세요. 3명은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한 명은 대놓고 잡니다. 뭐 할 게 없으니 그럴 수도 있죠. 한 명은 이럴 줄 알고 컴퓨터로 자기가 할 만한 것들을 가져왔나 봅니다. 양심상 이북 어플을 켜서 책을 읽네요. 적당히 봐줄 만합니다. 한 명은 갑자기 저기 탕비실로 가더니 커피를 채우고 종이컵을 채우고 싱크대에 있는 컵들을 닦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더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란 걸 했죠. 뭔가 틀에서 벗어난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거예요. 종이컵을 채워서가 아니고 틀에 벗어난 걸 더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레드오션은 없습니다. 아이돌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도,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나 많아도, 각종 음식점, 청소 서비스가 차고 넘쳐도 업계 1위는 있어요. 갑자기 나왔는데 그냥 바로 성공해버리는 이들도 있죠. 그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뭐 하는지 기웃거리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돌려가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경쟁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조용히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그들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돌려줄 뿐입니다. 네, 단순합니다. 본인의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더 많은 이용 가치를 돌려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 재능이 없어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없어도 성공합니다. 더 많은 걸 돌려주려고 하니까 막 그게 뭘 해야 할지 눈에 보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좋은 직업이 아니어도 IQ 125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IQ 125가 안 되어도 이 방식을 알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못 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언가 거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 가격을 넘어서는 이득을 주고 있나요? 손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더 하려고 하면 굳이 비용을 쓰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 가격을 넘어서는 이득을 못 주면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돈을 버는 그 지점을 돌파하지를 못해요. 네, 세상은 누군가를 막 이겨먹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있는 거 가지고 네 거, 내 거 경쟁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내 돈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잘 나가든 누가 순위를 매기든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계속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막대한 부가 몰려올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 원인은 보통 2개입니다. 내 영역이 아니거나 내가 수련 단계거나. 열의를 막 가지고 해도 손만 대면 망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초창기 겪습니다. 사람들한테 내 방법이 안 먹히는 때가 있다면 아직은 수련 단계인 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할 의지가 있다면 그 길이 여러분 길이 맞으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시행착오일 뿐 더 많은 이용 가치를 제공하면 결국 다 돌아온다는 생각만 하십시오. 10을 받았으니 8을 주고 2를 남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골치가 아프죠. 여기선 자기와의 대화가 진짜 필요합니다. 제발 좀 찾아줘. 잠재의식에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구독자분들 중 이런 분이 계십니다. IT 기기가 뜬다는 걸 알고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죠. 여기는 15분짜리 영상 한 편에 50만 원을 주고 일주일에 2편까지는 자유롭게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프리랜서로요. 그런데 이상하게 삶이 힘든 겁니다.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작업의 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월 최대 400만 원씩 벌 수 있는 걸 150만 원도 못 버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분은 어느 날 본인 집에 꽂힌 성공학 책을 보면서 생각했죠. 로봇 청소기 영상 말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림도 입히고 음악도 좀
입혔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네, 이분은 우리 대저택에 합류했습니다. 뜯어 말리면서 쉬라고 해도 이분은 어김없이 밥을 먹으면서도 좋은 그림을 찾습니다. 좋은 음악을 찾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대요. 저도 이분을 기필코 부자로 만들 겁니다. 이분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제발 좀 찾아달라. 잠재의식에 요청했더니 마침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꽂힌 책이 눈에 띈 거죠. 여러분, 하기 싫은 것과 타협하지 마세요. 진짜 찾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시선을 살짝만 바꿔도 지금 당장 큰 변화를 안 줘도 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을 찾으면 거기서부터는 뭐든 더 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길이 일단 회사의 타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커피라도 채우고 있겠죠. 그렇게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꿎은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더 퍼주려고 하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일단은 내 성공을 위한 발판, 거기에서 뭔가를 더 하는데 신경 쓰세요. 자산을 쌓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고객에게 더 하세요. 더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사교성이 안 좋아도 말주변이 없어도 더 하려는 건 다 티가 나거든요. 이건 어느 조직이나 똑같아요. 저는 경영지원팀이라 상대할 고객이 없는데요. 회사와 직원들이 내 고객입니다. 저는 이래나 저래나 인생 안 바뀌는 그냥 공무원인데요. 아니요. 더 해보시면 누군가 여러분을 반드시 눈여겨봅니다. 네, 더 하는 사람은 무조건 누군가 눈여겨봅니다. 그러면 기회가 와요. 그게 부자가 되는 시작이고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다른 생각이 들 시간에 뭐 더 할 거 없나 찾으면요. 진짜로 그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 바로 이겁니다.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일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있는 것들을 수정하는 틀에 박힌 일이 아니게 됩니다. 다 이렇게 성공합니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네, 의지를 써서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 그 경쟁 단계에서 벗어나 보세요. 아, 여기서 언제 그렇게 해서 성공해? 이런 생각할 시간에 빨리 이 수련 기간을 끝낼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듭니다. 삶이 고만고만한 이유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더 할수록 부가 쌓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를 바라든 세상에 돈은 절대로 부족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고충이죠. 여러분만의 적정 금액이 있을 겁니다. 가령 월 5천만 원을 벌고 100억 자산가가 된다. 그런데 의심이 들죠. 아, 내가 이 돈을 진짜 가능할까? 이 돈을 받을 자격이 되나? 겁이 납니다. 되게 욕심부리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착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세상에 부는 유한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부자란 이미지를 소비할 땐 무언가를 빼앗는 이미지로 소비하죠. 그리고 늘 그게 무엇이든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 많이 벌겠다고 하면 내가 막 욕심쟁이 같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액수가 좀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내 자격에 의심이 들어요. 아니요. 부는 고갈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부는 독점이 아니니까요. 정말 유일하게 무한한 창고입니다. 그러니 이 창고를 진짜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활용하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쏟아요. 이걸 외면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예요. 어차피 무한한 창고니까 자신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를 누리세요. 그리고 타인을 도우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장난만 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돈의 액수는 여러분이 세상에 제공하는 그 이용 가치에 맞춰서 결국엔 딱 그만큼 진짜 들어옵니다. 가감이 없죠. 이용 가치를 더 제공하는 건 더 나은 것들을 만들죠. 이건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월에 1억을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월에 1억 2천만 원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한 일을 하겠죠. 네, 그러니 부를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고갈되지도 않을 거고 1억짜리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만한 일을 하면 그만큼 들어옵니다. 이걸 정말로 진짜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투자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대신 1억짜리 일해줄 기업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게 주식 이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가난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걸 생각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해오던 진부한 방법으로 빈곤을 근절하려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난에 대해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도 마시고요. 누군가를 돕고 싶으세요? 그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선이 아니라 자극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제 하는 것이든 상상이든 간에 부와 반대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부자 안 됩니다. 그냥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돕는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막 해주는 말들로 위로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만큼 이루는 것,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부의 양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집값 올라서 돈 벌었는데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받을 것 이상으로 가치를 돌려준다 생각하세요. 거기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간에요. 사람에게는 받은 것보다 많은 걸 돌려줄 능력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사생활에서 하지 말고 공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서 더 많은 걸 돌려줘 보세요. 그게 내 돈을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만의 책상을 그리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책상 하나를 두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들 하나씩 붙인 다음에요, 그 책상에 붙은 그 모든 이미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 책상이 나에게 오고 있다고, 그냥 원래 그 책상은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경제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월세집에서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친구죠. 그는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개념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그냥 이 친구에게 무엇이든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라고 말해줬어요. 일단은 좋은 집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생각의 생각 끝에 방바닥에 깔 새 카페트와 난로 정도만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 그것들이 있는 걸 상상했습니다. 어디서 보고 와서는 그게 여기 있다고 거길 지나갈 때마다 상상했죠. 뭔가 갑자기 실제로 사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리고 위에 나온 이야기들을 따랐죠. 본인을 써주는 곳이 없어도 어디든 문을 두드리면서 3달만 일하겠다고 했어요. 한 달은 돈을 안 줘도 되니 잘하면 그때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거절당한 곳이 수없이 진짜 많았겠죠. 그런 그를 눈여겨본 곳이 한 곳은 있었어요. 딱 한 곳 있었던 겁니다. 서로 에너지가 맞은 거예요. 그렇게 그는 2달 만에 카펫과 난로를 모두 장만했어요. 이제야 그는 자신이 충분히 원하는 걸 상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집 구석구석을 보면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을 정리했죠. 돌출형 창문을 달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상상했습니다. 어느 순간 당연해졌겠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비슷한 방법으로 창문을 고칩니다. 그는 계속 상상해 나갔고 이 방법이 통한다는 걸 알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이 방법만 따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눈앞에 계속 갖다 놨어요. 이제 그는 월세방이 아니라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넓어진 것이요. 그저 하나씩만 계속 상상했을 뿐인데요. 네, 여러분, 이제 막연하고 모호하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목적지인 항구 사진을 여러분의 상상 속 책상에 하나씩 붙여보시는 겁니다. 일단 가장 빠른 것부터 붙이세요.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선언이 되는 겁니다. 매일 들여다보세요. 원하는 걸 직시하세요. 배의 키잡이가 나침판에서 눈을 떼지 않듯이 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두고 그 맛을 상상하듯이 이 그림을 매 순간 음미해 보십시오. 당연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서 마치 자력이 나침판 바늘을 끌어당기듯이 마음을 온통 그 그림에 빼앗길 정도가 아니면 크게 쓸모가 없을 거예요. 마음에 별 감정이 피어오르지 않으면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망이 없으면 이것들은 그냥 몽상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지 판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약 진짜
그 열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책상 거기에 그림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그 생각에 몰두해서 기분 좋은 세부 상황까지 끄집어낼수록 열망은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열망이 강해지면 없으면 안 될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그걸 눈앞에 만들러 가는 거죠. 네, 원하는 게 실제로 주위에 항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세요. 이 상태를 만드는데 그 무엇이든 활용하시면 돼요. 이미 소유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 태도를 유지하시고 진짜라는 확신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몽상 말고 실제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어차피 이 모든 건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여러분이 현실로 그걸 눈앞에 가져다 놓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꾸준하게 한다는 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열망이 말도 못하게 커져야 해요. 그래야 그냥 의무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이전과 다를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발전인지 몸소 느껴보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상상 속 책상에 붙인 그 그림들을 항상 주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까운 곳에 그게 진짜로 여러분에게 닿을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 움켜잡으면 됩니다. 아, 이게 잘 사는 거구나. 그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가능성을 구체적인 성과로 여러분 눈앞에 보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의 인생으로 못 돌아갑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세상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고 포기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실패 예측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 2025년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마 많은 분들이 일상이란 또 삶이란 이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건가?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삶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여전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야겠죠. 움켜쥐고 있는 불안, 두려움, 이거 다 내려놓고요,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월리스 워터스의 훔치고 싶은 부자들의 비밀 수업,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 현실 속에서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인간의 재능과 영혼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기는커녕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볼 그런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영혼을 깨우고 재능을 개발하려면 물질적인 자원을 활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이 재정적인 안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러하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돈 없이 해결되지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며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꿈이 아닌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는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만들어낸 복잡한 세상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평범한 사람조차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선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지식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더 풍요롭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려는 자연스러운 열망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이런 욕망은 인간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가치 있는 태도다. 그러나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탐욕스럽다고 치부하거나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한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이런 말들로 마치 돈에 대한 욕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몰고 간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아. 꼭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아. 이런 말들은 사실상 인간 본연의 본능을 외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나는 단언한다.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자.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 당신은 몸, 마음,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머지 두 가지도 결코 온전할 수 없다. 삶은 균형을 바라며 그 균형이 깨질 때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몸만 돌보며 마음과 영혼을 외면하는 삶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마음만을 신경 쓰고 몸과 영혼을 방치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영혼만을 신경 쓰며 몸과 마음을 무시하는 삶 역시 균형을 잃고 불행을 초래한다. 앞서 언급했듯 욕망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내면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완전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본능이다. 이 본능을 무시하는 건 스스로에게 허락된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가난 때문에 아이의 교육을 포기해야 했던 부모가 있다. 아이의 재능과 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에 짓눌린다. 그들은 밤마다 자신을 탓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단 하나, 돈이 없다는 것이다. 치료비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은 또 어떠한가? 그들은 병이 아닌 가난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아야 한다.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 또 어떤 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평생 후회 속에 살아간다. 어린 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책 한 권 살 돈조차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자신보다 뒤처졌던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자괴감과 후회.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현실이 그들을 올가맬 뿐이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당신의 꿈, 사랑, 그리고 미래가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린다. 이래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난은 미덕이 아니다. 가난은 족쇄다. 당신의 꿈을 묻고 가능성을 제한하며 사랑조차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만든다. 돈을 무시하는 것은 곧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난 때문에 삶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있다. 만약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당신에겐 좋은 음식, 편안한 옷,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과도한 노동,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몸이 지치고 고갈되면 단순히 피곤한 수준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위태로워진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도 마찬가지다. 독서를 위한 시간,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기회, 그리고 지식을 교류할 동반자가 없다면 당신은 정신적 고립에 빠지고 삶의 균형을 잃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지적인 활동은 정신을 깨우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예술과 아름다움으로 삶을 채우고 이걸 감상하며 영감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의 시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재정적 여유, 즉 돈이다. 정말 그렇다. 영혼의 충만함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가난은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눈다는 행동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완성된다. 진정한 사랑은 나눌 때 가장 자연스럽고 깊이 표현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배우자, 부모, 친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 무력감이 당신을 짓눌러버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가난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삶의 의무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 궁금한가? 부자가 되는 법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정확하고 과학적이다. 이 세상에는 부를 얻는 과정을 지배하는 명확하고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돈과 재산은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일 뿐이다.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부자가 된다. 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이 법칙을 무시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같은 원인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한다. 내가 사는 지역이 남들처럼 좋지 않아서, 내가 일하는 이 업종은 원래 돈을 많이 벌기 어려워서, 이런 핑계를 아주 쉽게 대곤 한다. 하지만 환경이 문제였다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자가 되거나 똑같이 가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같은 지역, 같은 업종에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실패한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 이것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부자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은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별히 막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지적이고 영리한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 때로는 무지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핵심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식이 너무 어렵거나 소수의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정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이 있다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애초에 자본이 없어서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쌓이기 시작한다. 자본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의 대답은 명확하다. 그렇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대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이루어진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점포를 확장하며 부자가 되는 길을 걸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실패의 쓴맛을 봤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생각과 행동 방식의 차이다. 한 사람은 고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다. 그는 항상 고객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결과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며 계속 성장한 것이다. 반면 다른 사람은 단순히 가격 경쟁에만 의존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에 매달렸고 고객의 신뢰는 얻지 못했다. 그의 시야는 좁았고 행동은 비효율적이었다.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방식을 배우며 실천했다. 이미 검증된 그 법칙과 방식을 따라감으로써 안정된 성공을 이루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았고 변화와 배움을 거부했다. 결국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실패를 초래한 것이다. 그렇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재능 혹은 초기 자본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올바른 법칙을 배우고 행동으로 옮겼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상황을 탓하며 핑계를 대고 행동을 미룬다는 것이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행동하지 않으면 운도 당신을 비켜갈 뿐이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핑계를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부자가 되는 법칙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비밀이 아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 문이다. 차이는 단 하나. 당신이 그 문을 열기로 결심했는가, 그리고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그곳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결심하고 배우고 행동하라. 당신을 부자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사실 기회는 이미 당신 앞에 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잘하면 돼. 이런 핑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내가 뭐 최선을 다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은 무책임한 태도다. 당신의 그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대충 살아가고 있다면 더 나은 미래는 결코 다가오지 않는다. 아니, 그런 미래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은 남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 1년 뒤, 5년 뒤 당신은 그 자리에서 후회하며 변명만 늘어놓는 당신 스스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성공은 무슨 복권을 긁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당신의 그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태도를 바꿔라. 태도를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치를 증명하라.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시간을 막 흘려보내지 마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라는 태도는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은 일이라면 당신 이름을 걸고 끝까지 완벽하게 좀 해내보라. 그리고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 드문 사람이 되어라.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된다면 더 큰 기회와 신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둘째,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묻기 시작하라. 당신이 맡은 일을 더 나은 방식으로 처리할 방법, 그리고 내 가치를 더 높일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매일 그냥 똑같이 일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스스로 더 나아질 방법을 묻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아무도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내가 지금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주어진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라. 리더십은 타이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위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행동으로 사람을 움직인다. 직책만으로 리더라 불릴 수 없다. 무엇보다 리더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리더처럼 행동해보라. 동료들을 돕고 팀이 더 나아지도록 이끌며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넷째, 작은 성공을 쌓아라. 작은 성공이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그 일조차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면 누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는가? 작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한다.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 태도는 당신이 더 큰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당신이 지금 속한 직장, 사업, 관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태도가 다음 단계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할 필요를 느낄 수도 있다.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명확한 목표와 준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한다. 반드시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고한 신념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것을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라. 희미한 목표는 희미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 어떤 길도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지라도 그것을 발판과 수단으로 활용하라.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당신이 하는 모든 경험은 당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목적을 무너뜨리거나 마음속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신념을 꺾으려는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지켜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의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라.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세상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고 포기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실패 예측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 성공은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생각, 그 마음, 거기에 달려있다. 모든 부정적인 말과 의심 속에서 당신의 신념과 목표를 굳게 지켜라. 당신이 믿는 것이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될 것이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모든 부와 풍요가 이미 당신 삶에 존재한다고 믿어라. 이 믿음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니다. 당신이 부자가 된 것처럼 느낀다면 그 확신은 당신의 태도, 행동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 태도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당신을 부와 성공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런 부자의 마음가짐은 당신에게서 시작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도 함께 풍요로워지고 있다. 이 확신을 가져라. 이 믿음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두가 이익을 얻는 그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성공을 자만하거나 불필요하게 떠벌리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성공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과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성공을 알고 있고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와 에너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반대로 자만하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외적으로 성공을 과장하고 허세를 부린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통해 조용히 세상을 움직인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성공은 행동과 결과로 드러난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부자라고 떠벌린다면 사람들은 의심부터 한다. 정말 부자라면 굳이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말은 없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 차분한 행동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린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 신뢰가 느껴지고 그가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누가 더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까? 당연히 후자다. 당신의 말로 당신의 부를 설명하려 하지 마라. 행동과 태도로 당신의 확신을 보여줘라. 부자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태도로 결정된다. 당신의 에너지와 태도가 부자의 삶을 끌어당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것이 부의 법칙이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변화는 날짜나 시간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생각과 그 결심에서 시작된다. 그렇다. 결심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이루고자 하든 결심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 결심이 없으면 새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끝나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다. 결심 없이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는 그저 희망에 그친다. 결심이 없다면
그 목표는 언제든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결심이 확고하고 강할수록 이 세상은 당신의 결심을 실현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준다. 이렇듯 결심이 당신을 이끌어 간다면 감사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다. 감사의 힘이야말로 불을 끌어오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의 의식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는 반드시 물질적인 성과로 돌아오게 된다. 감사하라 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감사는 당신의 그 결심을 행동으로 바꾸는 촉매제가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의 하루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고 이제 그게 쌓여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모든 순간마다 감사할 이유는 넘쳐난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일상적인 것들조차 감사의 이유가 된다.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작은 기적들을 간과하고 불평만 한다. 감사가 없는 삶은 끝없는 불만으로 가득 찬 지옥이다. 돈이 많아도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진다. 그렇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다. 생존 전략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보라. 그 마음은 당신을 부와 성공으로 이끌고 원하는 삶으로 반드시 데려다 줄 것이다. 오늘 하루 기억하라. 감사.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단 하나의 열쇠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